안녕하세요. 홈페이저리 용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를 안내드리는 방식은 제가 내용을 한 번씩 읽고 만약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작성 목적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갈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는 문서입니다. 하단의 문서를 따라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료가 없으시거나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준비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메뉴 구조도는 제가 어제 안내드린 메뉴 구조도를 그대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홈페이지 제작자료 요청사항 문서를 작성할 때도 각 메뉴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에선 이걸 준비해주세요. 회사 소개 페이지에선 이걸 준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홈페이지 제작자료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홈페이지를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첫 화면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여주는 방향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메뉴들, 위에서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작업 사례, 문의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준비해 주실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메인 페이지에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회사 소개 페이지입니다. 고객이 회사 소개 페이지를 보았을 때 느껴야 할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사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즉, 회사 소개 페이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스스로 이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고객은 강요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를 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 감정을 느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대표님의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대표님의 회사를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기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문제없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어떤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다른 회사와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소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고객은 최소한 여기가 금방 없어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소개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사의 시설이 담겨 있는 사진들. 두 번째, 대표님께서 이 일을 하는 이유, 즉 철학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 네 번째,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때는 회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방향으로 회사 소개 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면 고객은 이 회사는 이 일을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도 있는 걸 보니 최소한 회사가 금방 없어지지는 않겠구나. 여기에 문의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상태에서 대표님께 문의를 하게 됩니다. 네, 만약 신뢰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기술을 써서 문의를 강제로 하게 되면 고객이 대표님이 하는 말 자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기술을 쓴다는 것은 문의를 하시면 이걸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강제로 문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먼저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소개 페이지는 고객이 최종 구매 결정, 일반적으로 문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 구매 결정 직전에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즉, 고객이 이미 제품 소개 메뉴, 작업 사례 메뉴를 확인하여 대표님께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뢰를 중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품 소개 페이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지를 통해 이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은 제품 소개 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 소개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의 사진과 이름, 제품의 특징, 여기서 특징이란 제형표와 같이 정의학적인 특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제품의 장점,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이 제품만의 장점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대표님의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그 다음 작업 사례, 작업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네, 이에 대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다루고 있는 회사는 금융기계 기술입니다. 즉, 어떤 기계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클릭했을 때 사진과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 고객은 기계의 사진 그리고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재원표와 같이 어떤 정략적인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럼 고객은 이걸 보고 크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무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제품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네, 여기 제품의 특징 다음에 장점이 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객이 재원표를 보고서 이거 다른 회사랑 다루고 있는 상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이 제품만의 장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장점이란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거의 수치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특징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고객은 이거 다른 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더 낫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고객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상품을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고객은 그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여러 군데 쓸 수 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고객이 대표님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고객은 여기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 회사에 있는 여기 부품에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즉 활용 방안이 넓어지면서 이 제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물건은 그대로지만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대표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고객이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고객은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가 말로만 이러는 거 아닌가? 실제로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고객이 대표님의 사업체에 대해 처음 들어봤을 때 이러한 걱정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사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사업체를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다면 작업 사례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사례, 즉 사용 사례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사용 가능한 사례에 대해 궁금한 거기 때문입니다. 네, 고객이 작업 사례까지 보았다면 경쟁사 제품에 비교해서 대표님의 상품이 어떤 게 더 나은지,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즉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었다면 고객은 이거를 우리 회사에 적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업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고객이 작업 진행 절차까지 보았는데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위의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을 여기서 미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마음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표님께 질문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미리 표현함으로써 고객이 하게 되는 걱정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네, 혹은 말 그대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넣어서 대표님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품 소개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 사례 페이지입니다. 고객은 작업 사례 페이지를 보고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업체를 정말 믿고 맡겨도 될까? 두 번째,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1번 위심의 경우, 즉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의 경우에는 작업 사례를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 사례를 세부적으로 표현하여 실제로 작업을 진행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고객은 대표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혹은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많은 작업 사례가 있더라도 고객이 이거 내용이 이상한데?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고객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업 사례를 세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번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작업 사례를 매우 탄탄하게 표현하게 되면 고객은 여기 되게 전문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여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따라서 작업 사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고객, 일반적으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대표님께 서비스를 요청하였는지 안내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고객이 이 글을 보고서 아, 나랑 비슷한 곳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객이 겪고 있던 문제 상황을 안내합니다. 네, 고객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표님께 서비스를 요청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고객은 홈페이지를 보고서 아, 여기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구나. 아, 나도 이런 문제를 겪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고객이 대표님께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네,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으면 대표님한테 아, 이걸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요청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작업을 진행하기 전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안내합니다. 네, 고객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표님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전부 녹여내시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하게 되면 고객은 아, 여기 되게 전문적이다. 이건 작업을 진행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아, 여기 많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실제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안내합니다.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행착오를 포함하여 실제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 결과를 안내합니다. 그다음 고객이 원하는 걸 이제 달성을 했다면 달성된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고객이 만족을 했다면 만족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흐름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면 고객은 대표님께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대표님께 문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로 대표님께 문의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상담 과정에서 설득을 하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작업 사례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의하기 페이지입니다. 문의하기 페이지는 고객으로 하여금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함, 이메일, 전화번호, 문의 내용, 첨부 파일을 위주로 양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추가적으로 문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의 양식을 만들게 되면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의가 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계속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본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가 오면 대표님의 이메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님도 고객의 문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득이고 고객도 대표님의 답변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이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문의하기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표님께서 홈페이지 제작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글을 작성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제품 소개만 보더라도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업종마다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는 B2B, 즉 기업 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사진 다음에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B2C, 즉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제품의 사진 다음에 고객이 대표님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업종마다 조금씩 전부 다 달라지게 되고 대표님이 판매하고 계신 아이템에 따라서 내용이 전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무료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무료 컨설팅을 이용하시면 홈페이지를 어떤 방향으로 제작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전부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어떤 방향으로 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무료 컨설팅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무료 컨설팅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문자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무료 컨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